지금 대만 대학 교육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과목 때문이죠. 대만 국립대 교무처 긴급 내부보고 정원 40명짜리 한국어 입문 강좌에 대기자 200명 초과. 정치대, 청와대, 교통대까지 비슷한 수치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학장실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학장님, 한국어 강좌 대기 인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천외이고 학장은 서류도 보지 않은 채 웃었죠. 한류 거품이에요. 다음 학기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학생 300명 서명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래는 영어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직접 강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죠. 대만 대학생들이 한국어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보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 대만 청년들은 미래보다 먼저 한국어를 선택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앞에 떠오른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린 팀장님, 이거 시스템 오류 맞죠? 신입 직원 장밍이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만 국립대학 교무처 린유정입니다. 신입생 수강 신청 시스템을 관리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한 과목의 대기 인원이 폭발했어요. 한국어 입문 강좌였습니다. 정원은 40명인데 대기가 200이 넘었어요. 장밍, 다른 대학 데이터도 확인해봐. 장밍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팀장님, 정치대도, 청와대도, 교통대도 똑같아요. 전부 한국어 대기자가 몇백 명이에요.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에요. 천외이고 학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죠. 학장님, 한국어 강좌 대기 인원이 200명을 넘었습니다. 천외이고 학장은 안경을 벗더니 웃었습니다. 린 팀장, 한류 거품이에요. 드라마 몇 편 보고 신청한 거죠. 다음 학기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학생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영어 회화 강좌나 늘리세요. 학장은 서류를 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함에는 학생 민원이 25건 더 쌓여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 왜 안 늘려주나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필요합니다. 졸업 전에 꼭 듣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류는 언젠가 식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랬듯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회장 수주안이 제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린 팀장님, 학생 300명이 서명했어요. 한국어 강좌 증설 요청입니다. 수주안은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수주안, 학교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유행이 아니에요. 저흰 진심이에요. 수주안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학생들의 필기체로 빽빽하게 쓰인 이유들이 보였어요. 한국 회사 취업 준비, 자막 없이 드라마 보고 싶어서, 한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세종대왕 존경해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중국어. 영어만으론 부족해요. 우리 세대는 더 넓은 세계를 봐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은 학생들이 보였어요. 손에 든 건 영어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한글 연습장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대만 대학생들은 미래보다 한국어부터 선택한 걸까요?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한국어 입문 강의실 앞에 섰어요. 복도까지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야, 자리 있어? 벌써 꽉 찼어. 바닥에라도 앉아야지.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뒤쪽 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강의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책상마다 학생 두세 명이 붙어 앉았고 창가 바닥엔 10여 명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복도에 선 학생들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정원 40명 강의실에 100명이 넘게 몰린 겁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수업 시작합니다. 젊은 여자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강사 이름은 왕리와 30 초반이었어요. 오늘은 한글 자음을 배워요. 따라 해보세요. 기억. 100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옆에 선 남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맞게 쓴 거예요? 남학생이 제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합니다. 글자도 읽을 줄 몰라요. 나도 몰라. 강사님께 물어봐. 남학생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 수나오 맞게 썼나요? 왕리화 강사가 다가와 노트를 받습니다. 완벽해요. 10분 만에 자기 이름 쓴 거 처음 봐요. 수나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년 넘게 번체자를 쓰던 학생이 10분 만에 외국 문자를 썼다고요? 그때 앞쪽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주안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한글은 왜 이렇게 쉬워요? 저 진짜 신기해요. 왕리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은 배우라고 만든 문자니까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거예요. 우와, 그럼 왕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학자들과 함께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박. 왕이 직접 글자를 만들어 우리 황제는 그런 거 안 했잖아. 저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나라 문자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감탄하면서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저는 수주안을 불렀어요. 수주안, 잠깐만. 수주안이 돌아봤습니다. 팀장님, 왜요? 너 왜 한국어 배우니? 수주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편지 읽고 싶어서요. 번역 말고 직접요. 취업 도움 안 돼. 영어가 훨씬 나아. 팀장님, 전 취업만 생각 안 해요. 좋아하는 걸 직접 이해하고 싶어요. 그게 더 행복하거든요. 수주아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한글 연습장이 보였습니다. 펼쳐봤죠. 삐뚤빼뚤한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틀린 글자가 거의 없었어요. 10분, 20분 배운 학생들이 이미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의무로 듣는 강의와 스스로 몰려드는 강의. 진짜 경쟁력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일주일 뒤 시범 수업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중급반이었어요. 학생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강의실 뒤쪽 벽에 기대선 학생만 15명이었어요. 왕리화 강사가 칠판에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대만 학생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저는 대만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확했어요. 발음도 또렷했습니다. 수주안, 나와서 읽어볼래요? 수주안이 일어나 칠판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한 글자씩 짚으며 읽었어요. 저는 대만 학생입니다. 왕리화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자기소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수주안이 분필을 들었습니다. 칠판에 또박또박 썼어요. 저는 수주안입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한국 음악을 좋아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순식간에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수주안이 자리로 돌아가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 한 달 전엔 한글이 그림처럼 보였는데 이제 읽혀. 나도. 번체자는 평생 외워도 까먹는데 한글은 이해가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수업이 끝나고 왕리화 강사에게 물었어요. 강사님, 학생들 반응이 다른 언어랑 다른가요? 왕리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영어, 일본어는 처음엔 어려워해요. 근데 한글은 첫 시간부터 성취감을 느껴요. 왜죠? 한글은 자음 모음 조합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처음으로 문자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왕리화는 책상 위 교재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기억에 아를 붙이면 가. 어를 붙이면 거. 규칙이 명확해요. 학생들이 창작하듯이 글자를 만들어요. 저는 교재를 봤습니다. 24개 자음과 모음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수천 개 글자를 만든다고요? 강사님, 그럼 중국어는요? 중국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기호예요. 1000개를 외워도 1000개만 아는 거죠. 근데 한글은 24개 배우면 무한대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번체자를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10개씩 외웠죠. 시험 때마다 획순 틀려서 감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하루 만에 자기 이름을 쓴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글 교재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작년엔 없던 코너였습니다. 교재가 6종류나 꽂혀 있었죠. 제 옆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언니, 이 책 어때? 초보자용 맞지? 응, 나도 이걸로 시작했어. 한 달이면 기본은 돼. 저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 문장을 보고 책을 덮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장 과학적인 문자. 우리는 왜 그런 문자를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 만들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어렵게 가르치는 걸 수준이라고 착각해왔을까요? 저는 다음 날 학장실로 갔습니다. 학장님, 한국어 강좌를 늘려야 합니다. 1000회 있고
학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린 팀장, 아직도 그 얘기예요? 학생 민원이 400건 넘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학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강좌 하나 더 열어요. 그걸로 끝. 한 개론 부족합니다. 최소 3개는 필요해요. 3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영어 회화 강좌 하나 줄이면 돼요. 천 웨이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린 팀장, 정신 차려요. 영어는 필수예요. 한국어는 선택이고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갈 유행이에요. 저는 파일 하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작년 대비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400% 증가했어요. 영어는 10% 감소했고요. 학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강좌를 늘려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천 웨이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만 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100명도 안 돼요. 그중 절반은 이미 다른 대학에 있고요. 학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외부 강사는요? 섭외 실패했습니다. 모두 다른 대학이랑 계약했어요. 교재는요? 품절이에요. 한국에서 긴급 수입 중인데 한 달 걸려요. 천 웨이거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장님,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구조적 변화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학장님, 학생회에서 긴급 면담 요청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한국어 강좌 증설 관련 공개 청원을 올렸대요. 벌써 1000명이 서명했답니다. 천 웨이거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0명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장님, 학생들은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대학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학장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린 팀장, 해결책 찾아보세요. 빨리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결책이라. 강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장민이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학생회가 교무처 앞에서 시위한대요. 내일 낮 12시예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주안이었습니다. 팀장님, 저예요. 수주안. 시위는 좀 과한 거 아니니? 과하지 않아요. 저희 정당한 요구예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왜 안 열어줘요? 예산 문제가 있어. 그럼 학생들 등록금은 뭐예요? 학교가 정한 것만 배워야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주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님, 저희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제발 기회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에서 학생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수업 왜 안 열어줘? 우리도 배울 권리 있어.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학생이 원하면 열어야 하는 게 대학인가요? 아니면 대학이 정한 것만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저는 주말에 집 근처 서점에 갔습니다. 한글 코너가 눈에 띄었어요. 지난주보다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한글 연습장, 한글 동화책, 한글 노래 가사집까지 꽂혀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손에 든 건 전부 한글 관련 책이었어요. 이거 초보자용 맞아요? 네. 베스트셀러예요. 지난주에 100권 나갔어요. 서점 직원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점을 나와 카페에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옆 테이블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작업 중이었어요.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었어요. 언니, 이 서체 어때? 한글 자음 모양 살렸어. 오, 이쁘다. 근데 받침이 좀 더 도드라지게 해봐. 두 학생이 열심히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봤어요.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한글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대학가 근처를 지나쳤죠. 벽보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특강.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포스터 밑에 신청자 명단이 빼곡했어요. 벌써 정원 초과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서 조카 샤오린이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샤오린, 뭐해? 이모. 내 이름 한글로 써봤어. 예쁘지? 샤오린이 공책을 들어 올렸어요. 삐뚤빼뚤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친구가 가르쳐줬어. SNS에 한글 쓰는 거 유행이야. 샤오린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가 한글로 가득했어요. 한글 캘리그래피, 한글 팬레터, 한글 이름표,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샤오린, 왜 하필 한국 글자야? 우리 글자도 아름다운데. 할머니, 한글이 더 쉬워.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워. 쉬우면 뭐해? 우리 문화를 배워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샤오린이 입을 삐죽였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반대만 해? 나 한글 좋아하는데. 좋아하긴 뭘 좋아해? 유행 따라가는 거지.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껴서 난처했습니다. 엄마,
샤오린 그냥 놔둬. 애들 사이에선 유행이래. 유정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애들이 외국 문자나 배우고 놀면 돼.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SNS를 봤습니다. 한글 해시태그를 검색했어요. 게시물이 5만 개가 넘었습니다. 대만 젊은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좋아하는 가수에게 편지를 쓰고 한글 문신을 새기고 있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한글 너무 예뻐. 내 이름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 한글 배우고 나서 세상이 넓어진 느낌. 한국 문화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젠 한글 자체가 좋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글이 교실을 벗어났어요. 서점으로, 카페로, SNS로, 가정으로 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수업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한글 교재를 찍어내고 디자인학과는 한글 특강을 열고 SNS는 한글 콘텐츠로 넘쳐났어요.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언어가 수업을 넘어 시장과 취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건 아직도 유행일 뿐일까요? 저는 전국대학 교무처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였어요. 주제는 외국어 교육 정책과 미래였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이 고등학교 교사 황즈웨이였어요. 황즈웨이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들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저도 눈썹을 찌푸렸죠. 여러분, 학생들이 언제부터 한국어를 원했는지 아세요? 황즈웨이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4년 전부터입니다. 고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언어 1순위가 한국어였어요. 그래프선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학들은 뭐 했나요? 무시했죠. 한류는 곧 끝날 거라고 영어나 잘 가르치자고 했어요. 황즈웨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사이 학생들은 학원으로 갔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대학 밖에서 배웠죠. 저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불편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민원 넣고 시위하고 청원 올려야 겨우 강좌 하나 열어주는 게 대학입니까? 황즈웨이가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학은 수요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수요를 읽어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학생들 목소리를 몇 년간 무시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황 선생님. 황즈웨이가 저를 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대학은 유행을 따라갈 순 없어요. 교육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요?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본질 아닌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즈웨이가 다시 말했어요. 린 팀장님, 맞죠? 국립대 교무처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 학교도 한국어 강좌 대기자 몇백 명이죠? 그건 네. 그럼 왜 안 늘렸어요? 예산은 핑계예요. 영어 강좌는 매년 늘리면서 한국어는 예산 핑계 대시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황즈웨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여러분, 학생들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대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교육위기예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황즈웨이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황 선생님, 좀 심했어요. 황즈웨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했다고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하지만 대학 사정도 있어요. 사정은 학생들한테 하세요. 대기자 300명한테 사정 있다고 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즈웨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화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 주셨으면 해서요. 뭘요? 학생들은 미래를 봐요. 어른들은 과거를 봐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 치킨집, 한국 카페. 작년엔 없던 가게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주안이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학장님 면담 가능해요? 무슨 일인데? 학생 대표로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강좌 왜 필요한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주안, 학장님 설득하기 쉽지 않아. 알아요. 근데 안 하면 안 바뀌잖아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대만 청년층 한국어 학습 열풍. 관련 산업 급성장 중.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말하던 대학이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는 왜 못 봤을까요? 저는 다음날 수주안과 함께 학장실에 갔습니다. 천외 있고 학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학장님,
학생회장 수주안입니다. 수주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웨이꺼가 손짓했어요. 앉아요. 할 말이 뭐죠? 수주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어 수강 희망 학생 1,500명의 서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정리한 보고서예요. 천웨이꺼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읽었어요. 한국 유학 준비, 한국 기업 취업, 번역가 희망, 문화산업 종사. 학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주안이 말했어요. 학장님, 저희는 그냥 팬이 아니에요.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주안 학생. 하지만 한국어는 영어만큼 범용성이 없어요. 범용성이요? 학장님,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작년에 800만 명 넘었어요. 10년 전보다 5배 늘었어요. 수주안이 자료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통계 그래프였어요. 천웨이꺼가 그래프를 봤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수주안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중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삼성대만 지사에 취업했어요. 초봉이 영어만 하는 동기보다 30% 높았어요. 천웨이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대만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인재를 찾고 있어요. 수주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주안은 더 이상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이었어요. 천웨이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한국어 강좌 2개 더 열겠어요.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주안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학장실을 나오며 수주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고마워요. 도와주셔서요. 내가 뭘 도왔어? 네가 한 거지. 아니에요. 팀장님이 학장님 설득해 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주안,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너희를 이해 못했어. 이젠 이해하세요? 응. 너희는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래 준비하고 있었어. 수주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저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내년에 서울대 어학당 가려고요. 진짜? 네. 거기서 번역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작가들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거요. 저는 수주안을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장민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엔 한국문화원 개원식이 나왔어요. 대만 청년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인터뷰했어요. 왜 한국문화원에 오셨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요. 한국 문화도 제대로 알고 싶고요. 한국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음악, 드라마만이 아니라 역사도 멋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요. 백성 위에 글자 만든 왕이잖아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장민이 말했어요. 팀장님, 한국어 수업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에 한국어 동아리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작년엔 없던 동아리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수출만 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배우고 싶게 만드는 나라인가요? 저는 한 달 뒤 캠퍼스 문화제에 갔습니다. 중앙광장에 한글 체험 부스가 있었어요. 줄이 100m는 넘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한글 엽서를 만들고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웠어요. 저는 부스 근처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수주안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한 신입생이 붓을 들고 한글을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어요. 선배, 제 이름 이상해요? 아니야, 완벽해. 한글 처음인데 잘 썼어. 신입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옆에 천웨이꺼 학장이 서 있었어요. 린 팀장, 제가 틀렸네요. 저는 학장을 봤습니다. 학장님, 한국어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변화였어요. 천웨이꺼가 부스를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대학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어 정규과정 신설안이에요. 다음 학기부터 전공으로 개설합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한국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학장이 말했습니다. 린 팀장, 이번 일로 배웠어요. 교육은 과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여는 거더군요. 천웨이꺼가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이 학장을 보고 인사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스 앞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한글, 세계로 가는 문.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데이터만 봤어요. 숫자, 예산, 정원, 비율. 근데 이젠 사람을 봅니다. 학생들의 눈빛, 표정, 열정을요. 수주안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조카 샤오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샤오린, 이모야. 이모, 왜요? 한글 배우고 싶으면 배워. 이모가 응원할게. 진짜요? 할머니는 뭐래요? 할머니 이모가 설득할게. 넌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샤오린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이건 언어 수업이 아니었다. 대만 청년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호기심을 지식으로, 지식을 존중으로, 존중을 미래로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알았어요. 학생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걸요. 대만 대학가를 흔든 이 작은 문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을 열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학생들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